만약에 말이죠.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몰락이 지금 우리가 맞이할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무섭도록 정확하게 보여주는 청사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그 놀라운 평행 이론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한 제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강점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의 이야기는요, 자신을 성장시킨 바로 그 엔진 때문에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하나의 강력한 경고장과도 같습니다. 우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붕괴의 설계도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509년 공화정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포에니 전쟁처럼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로마의 경제와 사회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500만. 네, 이 숫자가 바로 제국이 최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거느렸던 노예의 수입니다.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새로운 노동력이 갑자기 등장한 거죠. 기원전 1세기에 이르면 로마 전체 인구의 20%에서 많게는 3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은 그냥 단순 노동만 한 게 아니에요. 농업, 건설은 물론이고 심지어 회계 업무까지 도맡으면서 로마 경제를 움직이는 대체 불가능한 엔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노예 경제의 엄청난 성공이 로마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효율적이었던 게 문제였죠. 값싼 노예 노동력의 경쟁이 안 되니까 평범한 자영농 시민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땅을 잃은 이들은 도시로 몰려들어 빈민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들의 표를 얻으려고 공짜 음식과 오락거리를 나눠주는 빵과 서커스 정책을 남발했고요. 결국 로마 공화정의 근간이었던 시민 군대와 그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현대로 한번 옮겨볼까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노동력, 즉 새로운 디지털 노예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노예와 현대의 AI를 직접 비교해보면 그 파괴력은 훨씬 명확해집니다. AI는 복제 비용이 거의 0에 가깝죠. 생산성은 인간을 아득히 초월하고 24시간 내내 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반란을 일으킬 위험도 없어요. 이건 로마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엔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AI가 가장 먼저 겨냥하는 목표는 누구일까요? 바로 로마의 자영농 시민에 해당하는 현대사회의 계층, 바로 우리 중산층, 지식 노동자들입니다.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계사,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마케터, 이미 AI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바로 우리 주변의 직업들이죠. 그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에선 최대 1억 개, 영국에선 최대 30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이 변화가 과거 산업혁명보다 무려 10배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엄청난 대격변은 필연적으로 전례 없는 부와 권력의 집중으로 이어집니다. 이른바 신기술 귀족 계급이 탄생하고 있는 거죠. 비교는 아주 명확합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수천 명의 인간 노예를 소유했다면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지금의 기술 기업들은 수십억 개의 디지털 노예를 소유한 셈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단순히 한 지역의 정치를 넘어 전 세계의 경제와 정부 흐름 전체를 좌우하고 있죠. 이런 경제 구조의 변화는 곧바로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노동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토의 경고처럼 AI는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고개를 들고 AI가 만들어내는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는 이미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경고만 하고 있을 순 없죠. 이제 행동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로마와 달리 우리에게는 이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예지력과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로마의 운명을 피하려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지금 논의되는 해결책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특정 기업이 AI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접근성을 민주화하는 것. 둘째,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AI 세금 같은 제도를 통해 AI가 창출한 부를 재분배하는 것. 셋째, 단순 지식 암기가 아닌 창의성과 윤리 중심으로 교육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이 곧 나의 정체성이었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목적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AI 법을 통과시켰고 미국도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죠. 전 세계 곳곳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는 등 이미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물론 길은 험난할 겁니다. 이 막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거센 정치적 반대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혜택들이 과연 부유한 국가의 시민들에게만 한정되는 건 아닐까? 하는 아주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장의 방식이 잘못되면 그 눈부신 성공이 곧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의 몰락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구조적 실패였음을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 경고를 가지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